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오타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에서 제공되고 있는 선택 도구 중에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부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오브젝트 셀렉션 도구, 개체 선택 도구죠. 그래서 이 도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축키가 W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말 그대로 클릭한 다음에 영역을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영역이 네모나게 지금 설정이 됐죠. 요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개체를 자동으로 이 포토샵 내에서 계산을 해서 다시 영역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게 되는데 눕기 뜰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잡아주는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마키툴이나 레소툴처럼 똑같은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스트 드래그로 영역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쉬프트 키를 눌러서 영역을 추가해 준다든가 혹은 Alt키를 눌러서 영역을 제외한다든가 Alt키와 Shift키를 동시에 눌러서 겹쳐지는 영역만 남겨주는 교차 선택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냥 패스할게요. 자, 오른쪽을 보면은 모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이 지금 렉탱글 사각형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난 영역을 사각형 형식으로서 영역을 이런 식으로 잡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 렉탱글 사각형으로서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요거보다는 레소 툴, 즉 올가미로 내가 자유롭게 영역을 쭉 드래그해서 잡아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레소 툴 모드를 활용하셔도 되겠죠. 요것도 적재적소에서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또 보겠습니다. 자, 샘플 올 레이어스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모든 레이어 샘플링이라고 해서 자, 말 그대로 이 레이어들이 적용되어 있는 각각의 레이어들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이미지로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장의 이미지로서 봐서 객체들을 선택해서 샘플링을 하겠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현재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죠? 활성화. 자, 비활성화를 해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그럼 비활성화를 시켜놓고 본다면 레이어 1번과 백그라운드를 각각의 한 장 따로따로인 이미지로서 본다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호박 머리를 영역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호박 머리만 레이어 활성화되어 있는 레이어만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되는 거겠죠. 만약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를 활성화시켰다 라고 했을 때 다시 영역을 요 박쥐 모양만 이렇게 잡게 되면은 박쥐만 이렇게 계산이 돼서 객체를 잡아주게 됩니다. 자, 이번엔 샘플 올 레이어스 모든 레이어 샘플링을 활성화시켜 놓고 자, 호박 머리부터 뒤에 있는 배경까지 같이 잡아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한 장의 이미지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백그라운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은 상태인데도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호박머리 뒤에 있는 웃고 있는 요 유령 그리고 박쥐까지 같이 이렇게 객체를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잡아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로 보는 옵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은 인핸스 엣지라고 되어 있죠. 인핸스 엣지, 그죠? 가장자리 향상이라는 의미인데요. 저는 현재 지금 예제 영상으로 예제 이미지로서 2D 이미지를 준비를 했죠. 그래서 좀 요 옵션을 좀 자세히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복잡한 사진 촬영된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뭐 동물의 털 뭐 이런 것들 좀 복잡한 객체들일 때 영역을 설정했을 때는 조금 영역 경계 자체를 좀 균일하게 잡아주는 옵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경계 라인을 조금 더 균일하게 잡아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더 값이랑은 달라요. 패더는 주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를 하는 거지 여기 인핸스 엣지와는 전혀 다른 옵션이니까요. 헷갈리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안티 엘리어싱이랑도 또 달라요. 가장자리를 조금 더 균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옵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서브트랙트라고 돼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개체를 뺀다 라는 의미죠. 개체 빼기. 그래서 정의된 영역 보면은 자, 새 개체를 찾고 자동으로 또 제외를 해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영역을 이렇게 크게 잡았어요. 자, 이걸로 할까요? 숭딸. 자, 잡았더니 조금 내가 원하는 영역이 아닌 데까지 같이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은 좀 제외된 영역으로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니까요. 자, 요것도 뭐
항상 활성화 시켜놓고 작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보면은 Select Subject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피사체 선택인데, 이거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현재 이미지 내에서 가장 도드라진 피사체를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크게 쓸 일은 저는 없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좀 빽빽빽 돌아가죠. 그러면 현재 이 이미지 내에서 아주 크게 도드라지는 피사체를 자동으로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는 형식의 옵션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해보시면서 손에 익도록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옵션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마우스 쭉 클릭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키 한번 딸깍 누른다든가 하면 펼쳐지죠. 자, 금방 저희는 이제 오브젝트 셀렉션 툴 개체 선택 도구를 좀 살펴본 거고요. 자, 두 번째 퀵 셀렉션 툴, 즉 빠른 선택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도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제 파일 바꿨고요. 자, 금방 살펴본 개체 선택 도구와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는 똑같아요. 자, 이거는 이미지의 가장자리 라인을 이제 찾아서 이제 드래그를 하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옵션을 그대로 새 영역 추가해서 클릭한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이미지 객체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영역이 설정해 나가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이것도 쭉 따라 나가면서 점점 이 배경까지 다 잡아지고 있죠. 결국에는 이 가장자리 라인을 제외한 영역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 남성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지금 잡힌 거죠. 배경이 잡힌 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디셀렉트 다시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난 이 남성의 백팩만 선택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요 안에서 가장자리 라인 이렇게 따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사이즈가 작으니까 다 잡히겠다 한 번에. 자, 클릭하면 그쵸,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잡혔죠. 이 가방의 전체적인 가장자리 라인을 기준점으로 해서 다 잡아준 겁니다. 퀵 셀렉션 도구, 빠른 선택 도구는 아주 간편하게 가장자리 라인 주변으로 해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잡아주는 도구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옵션 바도 보면은 조금 다르죠, 모양들이. 그죠? 결국에는 똑같은 겁니다. 자, 요것도 저희가 금방 살펴봤던 옵션 바들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자, 첫 번째 거는 말 그대로, 자,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추가해서 나가겠다라는 거죠. 영역을 잡아 나가겠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영역이 지금 새로 지금 설정이 됐죠. 잡은 데에서 커서 키를 보면 또 플러스 모양으로 좀 바뀌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요거는 영역을 추가해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추가해 나갈 때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옵션이고요.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르면은 커서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영역을 제외하겠다, 빼버리겠다 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뺄 수도 있고요. 할 수가 있겠고. 자, 또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제 브러쉬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현재 지금 여기 동그라미 모양 커서 있죠. 요걸 이제 브러쉬라고 얘기하는데, 이 브러쉬에 대한 옵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의 크기라든가 뭐 이 경도, 간격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 보면은 브러쉬에 대한 앵글 값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난 가능해서 난 브러쉬 좀 크게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크게 바꿀 수도 있겠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세부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보면은 샘플 레이어스. 금방 저희가 공부했었던 거죠. 이제 이미지를 한 장의 이미지로서 보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이넨스 엣지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거니까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간단하죠. 이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퀵 셀렉션 툴 이제 다 봤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한 번 더 펼쳐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구가 있죠. 매직 완드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매직 완드 툴 말 그대로 이제 뭐 마술봉, 뭐 마법, 막대기 뭐 그런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 선택 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같은 계열의 색상을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예제 파일로 볼게요. 잠수함의 이미지가 되겠죠. 자, 요거는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색상을 기준으로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색상 기준으로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색상을 기준으로서 한 방에 영역을 잡아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된 색을 이렇게 사용된 이미지에는 굉장히 적합한 도구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옵션 바를 보면 똑같이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추가할 때는 쉬프트 키 혹은 두 번째 옵션 클릭해 가지고 추가할 수도 있고 알트 키를 눌러서 제외할 수도 있고, 그죠? 교차 선택도 똑같습니다. 이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면은 샘플 사이즈, 샘플 크기라고 돼 있어요. 기본 값이 포인트 샘플이라고 돼 있죠. 포인트 샘플, 그죠?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클릭한 곳의 색상을 기준으로 영역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이 영역을 클릭하면은 클릭한 곳의 색상을 기준으로 영역을 딱 잡겠다라는 것이 포인트 샘플입니다. 포인트 샘플. 자, 클릭해보면 여러가지 또 옵션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건데, 자, 여기 여러 옵션들은 여기 각각의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 범위죠. 범위죠. 에버리지. 여기서 설정된 범위 내에 평균 색상 값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3x 이거 3x3 요거 클릭해 가지고 하면은 0이 좀 작으니까 요거는 뭐 상관없겠지만은, 자, 클릭한 다음에 좀 제일 큰 걸로 한번 볼게요. 넓은 거. 제일 넓은 값으로 다시 한번, 자, 요거는 딜셀렉트 하고, 자,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색상 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좀 흐릿한 파란색만이 아니라 평균 색상 값을 다 계산해 버리겠죠. 여기 큰 넓으니까 클릭하게 되면은 전부 다 계산해 버리죠. 평균 값으로 계산하니까 여기까지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건 여기만 선택하고자 하는 건데 좀 그릇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포인트 샘플을 더욱더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오른쪽 보면은 톨러런스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허용치가 되겠습니다. 색상을 어느 정도 톤까지 허용을 해서 잡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10이라는 낮은 값을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허용치가 작은 거죠. 작기 때문에 이 색상 내에서의 톤 구간을 짧게 잡아서 조금 더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크다. 예를 들어서 30 좀 더 높일까요? 60까지 줘볼게요. 60까지 준 상태에서 영역을 잡게 되면은 허용치가 넓으니까 톤이 그만큼 더 크게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 이 흐릿한 파란색만 잡고자 하는 건데 클릭하게 되면은 허용치가 크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큰 톤, 넓은 톤까지 이런 식으로 영역이 설정된다라는 거. 이렇게 허용치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잡고자 했을 때는 좀 낮게 잡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낮게 잡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안티 얼리어싱, 말 그대로 계단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옵션이다. 저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오른쪽 보면은 컨티규어스라고 돼 있죠. 컨티규어스. 요거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이어진 부분만 이 영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어지지 않는, 이제 근접해 있지 않는 영역이더라도 유사한 색상이다, 비슷한 색상이다 이러면 같이 영역이 잡혀버려요. 자, 요걸 한번 끄고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디셀렉트 다시 잡아버리고요. 자, 여기서 현재 지금 껐죠. 컨티규어스 껐죠. 여기서 요거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의도한 거와는 다르게 현재 지금 이어지지 않듯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유사한 색상이면 다 그냥 잡혀버린 거예요. 컨티규어스 이 옵션 값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는 조금 더 영역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활성화 시켜놓고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샘플 올 레이어스, 이거는 뭐 금방 설명드렸던 거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포토샵 내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선택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자, 오브젝트 셀렉션 툴, 퀵 셀렉션 툴, 마지막 매직 완드 툴까지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각 이미지 혹은 사진과 맞춰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활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각각의 성격들이 약간씩은 다른 거니까요. 손에 많이 익을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단순하게 2D 이미지만 연습하실 게 아니고요. 사진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이런 사진, 포토도 많이
불러와서 연습해 오시면은 더욱더 충분히 연습이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질문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